안녕하세요. 도서출판 홀수 가온입니다. 5월 인터뷰의 주인공은 25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현재 박광일 선생님 현장 조교 2년차로 일하고 계신 본인입니다. 본인님과의 인터뷰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잠깐, 인터뷰는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것으로 이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님의 공부 방법을 참고하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부 방향을 정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사립의대에 재학 중인 본희입니다. 수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몇 년 공부했느냐로만 따지면 5년 정도 공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고3과 재수를 거쳐 세 번째 수능에서는 반수를 했고 네 번째 수능은 사실 공부를 거의 안 한 채로 수능만 치렀습니다. 이후 25학년도 수능 때 반수를 통해 현재 대학을 들어왔어요. 실제로 공부를 한 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던 수능 점수와 가장 최근에 봤던 수능 점수를 알려주세요. 고3 때 즉 21학년도 수능에서는 95점을, 25학년도 수능에서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고3 때도 이미 95점이라니 저도 그렇지만 다들 원래 국어를 잘했던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점수로 본다면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3 때의 저와 25학년도 수능 때의 저는 확연히 달랐어요. 고3 때는 기출에 대한 깨달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수능에 나온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도 잘 안 됐고 그냥 풀었습니다. 특히 독서 영역의 예약, 풍선, 중화사상 지문들은 지문을 잘 알아서 푼 것은 아니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문들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고3 때 본 수능을 되짚어보면 문학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었는데 독서는 종이 울리기 전까지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기출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푼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군요. 박광일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고2 하반기에 인터넷 강의 패스를 샀었는데 문학에서는 박광일 선생님을 따라올 자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선생님의 훈련 도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해력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내신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풀라고 하니까 풀었지만 막상 풀고 나면 점수나 틀린 문제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던 중에 훈련 도감을 들으면서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월 모의고사를 풀 때는 내가 문제를 이해하고 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그때 아마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 후에 박광일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지는 않았고 내신 위주로 공부하면서 박광일 선생님의 문법 개념 강의인 백문일답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구주 연마의 설을 수강했어요. 수강생에게 주신 티셔츠도 입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구주 연마의 설을 수강해서 기숙사에 구주 연마의 서와 사은품이 쫙 깔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3 때 21학년도 수능을 치른 후 25학년도 수능을 치를 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선 첫 번째 수능 국어 점수가 좋은 편이라 재수를 하면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종합재수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출 분석 강의도 좀 들어보았지만 오히려 고3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어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랬나 봐요. 공부할 때 기출 지문을 풀긴 했지만 채점하고 끝이었고 분석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6월 모의고사 때는 수험 기간 중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온 지문을 아예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풀었던 거죠.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22학년도 수능이 격변의 시기였잖아요. 여기서 잠깐, 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의 선택 과목이 생기는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수능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선택 과목이 사라져요.
결과적으로 1등급을 받긴 했지만 86점이라는 10점 정도가 떨어진 점수를 받았어요. 이때도 독서가 문제였어요. 과학기술 지문을 날려먹었습니다. 국어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고 고3 때보다 떨어진 성적을 받게 되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대학은 들어갔지만 원래 원하던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삼수를 반수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반수 때에는 기출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과 관련된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만 열심히 듣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기출을 혼자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강의만 듣다 보니 국어 점수에 정체기가 왔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 때 제대로 풀어냈다.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답을 체크했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제 목표는 100점이었는데 80점에서 90점대 점수에서 더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23학년도 수능은 쉬웠어서 저보다 국어를 못했던 친구들도 다 성공하고 수능판을 떠난 와중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과학기술 지문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보기 문제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서 찍고 틀렸어요. 그렇게 씁쓸한 선반수를 마치고 24학년도 수능은 대학생활 중 자체 휴강을 하고 치렀어요. 결과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25학년도 수능을 반수로 준비하기로 하고 고민하던 와중 수능 관련 사이트에서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 소식이 뜬 거예요. 바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강 신청에 성공하여 라이브반을 듣게 되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께서 그동안 강의를 안 하셔서 수능을 못 봤다 싶을 정도로 선생님과 잘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의 신선한 충격,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다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는 오지 않기도 했고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을 무조건 지켜야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반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강의는 공통과목, 즉 문학과 독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선택 과목인 문법은 이전에 들었던 박광일 선생님의 백문일답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출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이렇게 봐야 했던 거구나 라는 느낌이 와서 홀수 기출 분석서로 혼자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파이널 강의임에도 30분이 넘도록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설명대로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풀었던 시험지를 활용했어요. 제가 풀었던 21학년도 6월 모평부터 24학년도 수능까지의 시험지를 싹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 보기를 많이 틀리는구나, 법 지문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구나, 과학 지문에서 과정이 나오면 못 잡는구나, 문학은 시가 지문의 보기 문제에 약하구나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인 가, 나, 지문, 법 지문, 과학기술 압축 지문 위주로 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선생님의 말처럼 비슷한 유형의 지문을 모아서 공부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일을 잡고 3일 동안의 국어 공부는 특정 유형만 모아서 분석을 해보는 식으로 공부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수능 준비를 시작했다 보니 기출 말고 다른 것들, 모의고사나 사설 문제 등을 우선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파이널 때도 기출에 집중한 것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선 고2 때 선생님의 강의로 성적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고 선생님의 강의에서 얻어가는 것도 많았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내 강의는 좀 특이하다, 들으면서는 뭐야 싶은데 뇌가 개조되고 사람이 바뀐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스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감각을 잡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성적도 잘 나왔나요? 네, 9월 모의고사가 쉽긴 했지만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 중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었나요?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지문 하나를 외워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생각했던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지문과 운전자에게 차량 주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의 원리 지문을 글씨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분석하고 외웠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출을 각 잡고 분석하신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은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죠. 예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기출 지문에서 평가원의 논리가 보였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 더 이상 어떤 사설 모의고사가 좋다더라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어요.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데 풀다가 덮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평가원스럽지 않았거든요. 평가원에서는 선지 이렇게 안 쓰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설 모의고사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뇌가 오염되는 느낌? 그래서 마지막 수능을 준비할 때 사설은 EBS와 연계된 것을 위주로 풀었고 많아도 10개 내외 정도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대망의 25학년도 수능은 어땠나요? 원하는 점수였던 국어 100점을 받았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루어냈고 원하는 학과에도 붙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 중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강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고르기는 진짜 어려운데요. 굳이 1순위를 뽑자면 훈련도감을 뽑고 싶어요. 다른 강의는 실력을 올리는 것과 관련된 강의인데 훈련도감은 수능 국어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국어의 감을 잡는 것과 관련된 강의거든요.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때 훈련도감 강의를 통해 수능 국어, 특히 문학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학생은 여기까지라는 말 등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왁세 지문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수능 국어를 처음 공부한다면 훈련도감을 추천해야겠네요. 박광일 선생님께 강의 외적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나요?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과 관련하여 고민 상담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실 때 현장 조교 선발을 언급하시면서 일단 100점을 받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기출 분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이미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어 기출 분석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무조건이죠. 완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다시 수능 준비를 한다면 기출 분석과 사설 모의고사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요? EBS도 사설에 포함한다면 기출을 7에서 8, 사설을 2에서 3 정도의 비중으로 두고 공부할 것 같아요. 언어, 즉 문법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면 사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꼭 기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법은 생각보다 유형별로 모아서 기출 분석했을 때 효율이 좋은 영역이거든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출 분석에 대한 문법 선지가 궤랄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수능을 치렀지만 기출 분석을 통해 문법 영역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능을 5번 받고 기출을 많이 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보이더라고요. 기출 다 봤는데 왜 또 보는 거지? 나는 이미 내신 때 기출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분석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기출에 대한 오만을 버려야 도약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국어는 자신이 모국어 화자이다 보니까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석을 충분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 문제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파생 문제도 많이 풀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국어는 그렇게 안 하죠. 국어 기출도 수학, 탐구 과목 공부하듯이 문제 위주로도 많이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할 때 반수를 하셨는데 EBS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타이밍이 좋았어요. 25학년도 수능 때는 박광일 선생님 강의가 하반기에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EBS 문학 작품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밀리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독서나 선택 과목의 EBS 연계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는데 독서와 문법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유형 연습과 실전 연습 부분을 다 풀어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괜히 불안하니까 다 풀어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EBS 연계, 수능 시험장에서 체감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계를 체감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가장 많이 체감된 영역은 문학이었어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문학을 빠르게 풀어나갔는데 현대시와 고전시가의 경우 연계된 부분은 내용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소설, 그 중에서도 고전소설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인물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생각나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등장인물이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었고 독해를 통해 파악해야 했던 부분을 미리 알아서 시간을 빠르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서는 이거 EBS에서 본 건데 일문단에 슬쩍 끼워놨구나 정도로 느낀 것이 전부였고 크게 연계를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EBS 공부에 대한 팁을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듣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 EBS를 틈틈이 받고 최종적으로는 3에서 4회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의 경우 연계된 부분은 거의 안 읽었는데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EBS 문학은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과부하가 왔다고 생각이 들 때 잠시 리프레시하는 겸 EBS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배속하지는 마세요. 또 강의를 들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손으로도 써보면서 강의에 집중해보세요. 작품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외운다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연계 공부, 본인님의 조언을 통해 다들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반수를 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하루나 이틀 전 혹은 그 전 주말에는 시간대에 맞춰 공부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 연습은 수능 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시간대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머리를 모두 쓰는 연습을 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졸지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모든 에너지를 써서 집중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라는 조언을 따라 9월 모의고사 전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체 리듬을 맞추는 연습을 한 것이죠. 그리고 평가원 시험을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어요. 기출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저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는 1문단은 차분하게 읽고 2문단부터 속도를 조절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면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수학은 어려운 문제 관련해서 시간 배분을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 탐구는 1번에서 10번은 쉬운 편이니 빠르게 풀고 뒤에 문제에 시간을 쏟는 연습을 해야겠다. 와 같은 부분을 미리 생각해뒀어요. 박광일 선생님께서도 강의에서 9월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조언해 주셨는데 9월 모의고사 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답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방금 시험이 어땠는지, 어떤 문제에서 고민했는지, 막혔다면 왜 막혔는지 등을 시험지를 훑어보면서 메모해두고 분석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끝나자마자 복기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모의고사는 수능의 흐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험 때 먹을 음식을 루틴처럼 정해두었고 그 음식을 9월 모의고사에도 똑같이 가서 챙겨 먹었습니다. 당이 많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국어 끝나고 수학 전에 바나나를 무조건 먹었어요. 너무 달지는 않으면서도 배가 아프지 않은 음식이었거든요. 수능날 내 몸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음식, 배가 안 아픈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영어 전에는 졸리니까 에너지 음료, 첫 번째 탐구 과목이 끝나면 포도당 캔디 등 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루틴화해서 챙겨 먹었습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모의고사 치른 후 국어는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9월 모의고사가 쉬운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웠어요.
제 약점이나 실력을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기출 분석을 하듯이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험 생활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릴게요. 공부할 때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대략적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공부 내용은 즉흥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는 반수를 했기 때문에 특정 커리큘럼이나 계획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저에게 필요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는 더더욱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 않고 기출 분석을 주로 하면서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하루 공부량과 국어에 쓴 시간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강의만 듣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수업을 듣지 않는 시간, 즉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순공 시간 기준으로 10시간에서 11시간은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영어는 아침에 단어 외우기 위주로 가볍게 했고 한국사는 거의 안 했습니다. 이외의 과목은 국어 3, 수학 4, 탐구 3 정도의 비율로 했어요. 다른 과목이 낮다 보니 국어는 100점을 맞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간, 그 중에서도 혼자 기출을 분석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거나 놀고 싶은 유혹은 어떻게 절제했나요? 마지막 수험 기간에는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사실 재수나 선반수 때는 이동 시간이나 취침 전에 핸드폰을 많이 했었는데요. 5번째 수능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버지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글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가져본 적 없는 성적을 가지려면 이번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유혹을 참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수험 생활 중 위기나 일탈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다시 수험 전선에 돌아왔나요? 매일이 위기였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울고 부모님께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다만 일탈은 따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반수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 주어진 시간 내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요일은 따로 공부하지 않고 쉬었어요. 또한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를 화요일에 라이브로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 시간은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앉아서 열심히 선생님 강의를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쉬는 시간도 주시고 강의가 끝나면 학원 시간도 끝나다 보니 화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휴식의 시간을 통해 공부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휴식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치열한 공부를 하셨군요. 멋집니다. 또한 오수를 하셨는데 N수를 할 때 필요한 태도, 자세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뻔한 말이지만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가 남더라고요. 사실 25학년도 수능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수학, 과탐 점수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질리더라고요.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많아요. 하지만 자기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친구들은 많지 않죠. 열심히 공부해서 우울하고 잠도 많이 못 자겠지만 진짜 열심히 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재수, 산반수 때를 돌아보면 오답, 기출 분석, 엔제도 했지만 진짜 열심히 하지는 않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N수를 하신다면 다시는 이렇게 공부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몰입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능을 준비하면서는 속세와의 연을 다 끊고 과할 정도로 공부했어요. 자기 전에도 EBS를 보고 강의를 듣고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또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콘텐츠가 넘쳐나다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받는 것도 많고 수강해야 할 것 같은 강의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출 분석과 함께 자기 태도 정립, 즉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등을 정립해보길 바라요. 이때는 주변 사람들과 나의 공부 스타일이나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N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능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수능날,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책이나 자료가 있었나요? 저는 홀수 기출 분석 교재의 문제책만 가져갔어요. 내가 직접 분석한 것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브레턴 우즈 지문을 되새기면서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복잡한 지문이 나오면 일문단부터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지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글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구주 연마의 서와 함께 주셨던 독서론 모음집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희가 독서론을 무시하는데 쉬운 지문을 읽어보면서 머리를 돌려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자료였는데 수능장에서 글이 너무 안 읽힐 때 활용하게 되었어요. 쉬운 지문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긴장을 풀고 글 읽는 것을 연습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수능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멘탈 관리가 참 어렵잖아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멘탈 관리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국어 영역을 풀 때 독서에서만 네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갔어요. 답이 안 보여서 답을 못 찍고 넘어갔는데 망했나 싶은 생각부터 국어에서는 망하면 안 되는데 등등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광일 선생님께서 수능날은 당연히 긴장될 것이다. 긴장을 안 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당연히 막힐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능 전날 그 말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집중하자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다시 집중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니까 예전에 분석했던 기출이 떠오르면서 답이 보였습니다. 혼자 기출 분석을 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행히 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고민해봐야겠네요. 수능 국어는 어떤 순서대로 풀었나요? 저는 독서론을 맨 먼저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를 푼 후 나머지 독서 지문, 마지막으로 문학을 풀었어요. 그해 선생님께서 이번엔 독서 먼저 하는 거 연습해봐라 라고 하셔서 선생님 말씀대로 독서를 문학보다 먼저 풀었습니다. 그랬군요. 다음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실제 수능을 볼 때 국어에서 기본 배경 지식은 도움이 되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수능은 배경 지식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수능은 확실히 배경 지식의 영향을 좀 적게 받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내나 싶을 정도로요. 배경 지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주제들, 즉 수험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재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크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배경 지식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배경 지식을 쌓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기출 분석 등을 통해 제재별 지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조교 생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대학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대학교만 잘 가면 된다 싶었고 상반수 이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되돌아보면 결국 위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다시 위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기분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과외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다시 수업을 해야 했지만 기분은 엄청 좋았어요. 끝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저 같아도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박광일 선생님 조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강의하시면서 선생님이 100점 맞아오면 조교시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고가 뜨자마자 열심히 써서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교를 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 있나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인강 강사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선생님과 조교를 하면서 살짝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연예인과 친해진 느낌이라 뿌듯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도 많아요. 최근에 국어만 못하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모의고사에서 1등 급을 맞아왔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조교 선생님께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상담할 때 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간에는 정말 기분이 좋죠. 와,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님께서는 조교 2년 차이신데요. 1년 차와 다른 점이 있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을 주로 했어요. 그에 비해 지금은 한번 해본 일이기도 하고 이후에 들어온 조교들도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교 업무들을 어떻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줄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교 업무의 명맥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요. 그렇군요. 1년 차보다 시야가 넓어진 느낌입니다. 어느새 질문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네요.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우선 박광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수험생이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연간의 경험을 쌓으시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점에서는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박광일 선생님의 말을 듣길 바라요.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자만하지 말고 믿고 해보시면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부모님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 바로 딴짓 안 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비싼 강의, 인강 패스를 사주신 것이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재수도 많이 늘어났고 꼭 재수만이 아니더라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딴짓을 좀 줄이고 잘 자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꿈이나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오수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 늘 생각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특목고, 자사고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 공부를 좀 놔버렸거든요. 적당히 하고 필요한 순간 벼락치기 정도로만 설렁설렁 공부한 것을 좀 후회해요. 그 결과로 남들보다 돌아서 대학을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니는 학과 공부에 몰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잘 받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본인님의 대학 생활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본인님과의 인터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 생활과 조교 생활 모두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